오늘은 필리핀에서 음식점을 하게 된다면 음식점을 시작하기 전에 꼭 챙겨봐야 할 7가지 차례대로 말씀드려 볼게요. 먼저 계약서에 관한 얘기거든요. 계약서에 관한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제가 계약을 한다면 본인 당사자 서명이랑 그리고 증인 서명, 이렇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변호사의 공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. 변호사한테 이 계약서를 다 읽어보게 하고 도장을 여기에다가 항상 이렇게 받거든요. 건물주 측에서도 원하는 거지만 변호사들이 읽어보게 해서 저희한테 무슨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아니면 실수로 금액이 틀리지 않은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저희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마다 자동으로 월세가 인상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는 있지만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, 얼마 전에 저 시골에 리조트 계약할 뻔 했었잖아요. 그때 사장님하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장사가 잘 되면 조금은 올려받는다, 다음 계약 때. 그렇지만 장사가 안 될 경우에는 받진 않는다, 유도리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하니까 이거는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지킬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.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업장을 오픈을 할 때는 대부분 상가 건물에 오픈을 하게 되더라고요. 동종 업종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막아야 된다는 그런 계약 조건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처음에 제가 오픈했을 때는 몰랐는데 필리핀 사람들이나 뭐 중국의 사람들이 여기 똑같은 업장을 오픈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. 한국 음식이 워낙 요즘은 이제 핫하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가지고 같은 업종, 같은 메뉴를 절대 판매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을 거셔야 돼요. 계약서를 꾸미기 전에 따져봐야 할 4번째. 여기는 사실 그런 갑질이 좀 있어요. 오너들이 전혀 몰랐다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영업을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잘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계약 끝나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그걸 똑같이 모방해서 하는 경우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. 만에 하나 나갈 때라도 갖고 나가지 못하는 시설을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1년 하시고 2년 하시고 주인하고도 관계가 원활해져 가지고 여기서 몇 년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. 그럴 때 조금씩 더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잘 꾸미셨다면 두 번째로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북키퍼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세무 단속도 맞았었고 북키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. 세금만 계산을 해서 뭐 우리가 매출이 얼마니까 매출에 대한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된다, 이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. 우선 세금을 매달마다 내는 세금도 있고 매 분기마다 내는 세금이 있고 또 매년 내는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. 직접 세무서에 가서 돈을 내고 이런 A4용지 2장 정도 되는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입니다. 일단 가야 되는 것도 일이고 가면은 또 기다려야 되죠. 돈을 내는데도 또 기다려야 되죠. 어떨 때는 돈을 냈는데도 전산이 안 되거나 뭐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또 나중에 영수증 받으러 또 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금 내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일이거든요. 세금만 내느냐 그렇지 않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종 퍼밋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저 제일 위쪽에 이제 세금 관계되는 세무서에 관계되는 거고, 이거는 이제 소방, 이거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허가증, 그 다음 저 위에 저거는 이제 바람가이라고 해서 이 구역에서 받은 그 허가증, 비즈니스 퍼밋 저거는 시티홀에서 받은 허가증.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에 관한 영수증이고요. 처음에 저희가 오픈할 때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된 환경 문제에 관계되는 또 세금이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것만 해도 7개잖아요. 이거를 매년 갱신을 해야 되고, 식수도 매년마다 저희 식수 샘플을 레보라토리에 보내가지고 이 물이 식수로 적합하다는 그런 판정을 또 받아야 돼요. 가끔씩 무슨 단속 기간 있어가지고 뭐 단속을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여기 없거나 저희가 뭐 무슨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무슨 꼬투리를 잡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바로 그 북키퍼한테 전화를 합니다. 그러면은 북키퍼가 뭐 시청이든지 어디든지 그 단속 나온 그쪽을 찾아가서
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죠. 그래서 또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고 믿을만하고 경력이 있는 그런 북키퍼를 잘 찾아보셔가지고 고용을 하시는 게 영업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와 수도입니다. 평소에 만약에 10만원 정도가 나왔다 할 것 같으면은 달라진 게 없는데도 갑자기 뭐 15만원, 18만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는 매달 체크를 해봐야 돼요. 그리고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낮에도 안 켜져 있어야 될 불이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경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우도 있고, 메인에서 나오는 그런 파이프라인 그쪽에서 뭐 누수가 돼가지고 계속 물이 새는 그런 경우도, 비 새는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. 비가 어떻게 새 건물에서 비가 새느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미 많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, 그리고 이제 자체 방역 같은 거 내 가게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내 가게를 미리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방역으로 업장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따져보셔야 되겠고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이에요. 그라푸드와 푸드판다 두 군데가 메이저 배달 앱이거든요. 반드시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등록을 해 놓으셔야 오픈과 동시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얼마 전에 배달 앱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잖아요. 뭐가 문제점이고 뭐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올렸었는데, 지금은 이제 새로 등록하는 업장들은 다 지금 개선된 결제 시스템을 다 적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최소한 요 두 군데는 등록을 하셔야. 여섯 번째는 거래처인데요. 단골상 한 군데만 가지고는 절대 업장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, 여기서는. 왜냐하면 가격도 수시로 많이 바뀌고 수시로 재고가 없어서 못 사고, 두 군데, 세 군데, 그러니까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을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래처를 보유를 해 두셔야지. 물건이 보기에는 똑같은 물건이고 가격도 똑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뭐 질이 안 좋은, 이게 뭐 얇은 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바깥에 코팅도 다 돼가지고 뭐 이렇게 무늬도 있고 이런 것들. 근데 또 이런 게 계속 들어오다가 또 어떨 때는 이제 이런 거 무지로, 이거는 지금 코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나마.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살 때마다 이런 것도 비교를 해야 되고, 이게 저희가 쓰는 참치 캔인데 이걸 저희가 칼본 시장에서 직접 사서 쓸 때는 500페소 정도 주고 사서 썼거든요, 이 한 캔을.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민다나오에 있는 그런 공장에서 라벨 없이 이렇게 직접 판매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50% 정도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것도 또 언제 또 끊길지 몰라요. 고기 같은 경우 이제 삼겹살은 저희가 고기 공장에서 직접 주문을 해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배달을 해주거든요. 그리고 이제 불고기 거리 이런 거는 또 저희가 다른 데 가서 또 사오고, 고기 커팅하는 그 슬라이서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기는 있는데 썰지를 못해서 자기들이 납품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다반사거든요. 모르는 사람들은 필리핀에 솔직히 돈이면 다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래요. 여기는 돈이 있어도 물건이 굉장히 귀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잔돈입니다. 잔돈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뭐 저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나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. 여기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. 손님들이 카드를 다 쓰면은 저희가 카드 리더기를 준비를 해놔야겠지만 손님들이 현금을 쓰기 때문에 저희도 현금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잔돈은 뭐 은행 가서 바꿔다 놓으면 되지, 그게 뭐 그렇게 챙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냐. 그렇지 않습니다. 은행에 가도 잔돈이 없어요. 한 10번 정도 가면은 3번, 4번 정도 잔돈을 바꿔 올 수 있을까 말까예요. 그러면 은행에 가서 잔돈을 못 바꾸면 어디서 잔돈을 구하느냐. 잔돈을 구할 방법이 여기는 또 덜어 있어요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잔돈을 일단 보여드릴게요. 여기 가게에만 있는 경우 지금 이 동전 이만큼, 또 동전 이만큼 지금 이제 이것도 바꿀 때 됐는데, 지폐 20페소, 50페소 이제 이런 식으로. 여기는 시톰이라고 해서 여기 거리에 나가면은 교통순경처럼 생긴 그 제복 입은 사람들이
영수증 들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. 그냥 주차비를 받는 그 교통 순경은 아니고요. 기본이 20페소씩 내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잔돈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서 잔돈을 바꾸고요. 오토 투빅 머신이라고 해서 물 빼먹는 자판기 기기가 있어요. 그거는 다 1페소만, 1페소의 정량이 물이 딱 나오기 때문에 1페소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. 물 자판기, ATM, 그거를 이제 여는 날 가가지고 저희가 또 거기서 돈을 바꿔오죠. 미체! 그거 있잖아, 저기 뭐지? 컴퓨터, 피소 컴퓨터. How much? Piso. 5 or 피소? Piso, pwede 5. 옛날에 우리 그 동전 넣고 오락 많이 했잖아요. 동전 넣고 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거든요. 거기에는 1페소랑 5페소만 넣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또 가가지고 기계 여는 날, 동전 이거 다 채워진 날 가서 또 동전을 또 받아옵니다. 예전에 락다운 이전에는 지프니 타면 거의 대부분 동전을 많이 쓰잖아요. 지프니들이 주유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동전으로 뭐 100페소씩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주유를 하면은 다 동전으로 페이를 하거든요. 단골로 가는 주유소에서 또 동전으로 바꾸고,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.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항상 동전을 구해요. 6가지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챙겨봐야 할 것. 오픈하기 전입니다. 오픈하기 전에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보고 이 가게를 하겠다. 메뉴는 솔직히 그 나중인 것 같아요. 메뉴는 나도 무슨 메뉴를 하겠다라는 거는 솔직히 위치를 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본 다음에 메뉴는 나중에 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장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리스트로 만들어 보았고요.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마지막 7번째,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. 현금 관리 시스템과 직원인데요. 이게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는 좀 못하죠. 지출도 현금으로 해야 되고 매출도 현금으로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여기서 일을 하면서 업장이 있으면은 사실 괜찮죠. 이 돈이란 게 그렇잖아요. 어떤 특별한 장치가 있지 않는 한은 사고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거는 사실은 제 노하우를 말씀드려도 솔직히 그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, 본인의 업장에 맞는, 그리고 본인들이 고용한 그런 어떤 직원들에 맞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필리핀에서는 오카오카라고 해서 그 중고 옷이라든지 신발, 가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하는데요. 500페소를 주고 니첼한테 500페소만큼 오카오카를 한번 사와보라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영수증을 보니까 9 아이템, 2 아이템 총 11개를 사가지고 왔네요. 500페소로. 이쁘다. It's long pants.